자율신경 실조증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요즘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명과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질병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자율신경이란 뭐냐 하면요, 내 몸에 있는 신경인데 우리 몸이 잠을 잘 때도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난 숨 쉬고 있잖아요. 그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그 오토매틱 시스템은 크게 봤을 때는 내가 숨 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를 시키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봤을 때는 나의 혈관 하나하나 수축, 이완, 내 몸에서 점액 분비, 눈물 분비,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파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각각 문제 생긴 파트에 대한 이상 반응이 내 몸에 생기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자율신경 이상이 있다라고 진단은 하는데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요, 뇌에서 총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따라서 이제 척추를 따라서 이제 자율신경 각각 우리 몸의 장기나 부위들로 분지되는, 뇌가 총사령관이라면 밑에 있는 척추 분절들은 소대장, 중대장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간 컨트롤 타워가 또 있어요. 그 각각 분절들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그 분절이 담당하고 있는 장기의 자율신경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등 통증과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자세랑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율신경 분절들이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있다 보니 척추 주변에 주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자율신경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율신경들이 왜 이상이 생기냐, 원인은 너무나 다양할 거예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의 개념, 중요한 개념 하나 키포인트를 꼽으라면요, 바사널보롬이라고 하는 신경에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좀 어렵죠? 신경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율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혹은 자율신경 주변으로 이상한 염증 물질들이 있어서 신경에 이상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 증상 중에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내원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율신경이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실제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산소가 희박한 상황에 처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감각을 받아들여서 나는 호흡이 곤란해, 지금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 호흡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자극을 줘서 호흡을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산소가 부족하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자율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 이런 자극, 이상 자극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자극이 되게 되면요, 이런 원인이 없는데도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율신경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율신경이 제가 호흡곤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지,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제 신경에 공급되는 혈액, 바사널보름이라고 했죠. 이 바사널보름에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신경 주변에 이상한 염증 반응 물질들이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준다. 이런 개념으로 치료를 접근해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접근 방법이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액 치료 또는 이제 등 주변 근육에 이제 주사를 함으로써 등 주변 근육이 풀리면 압박됐던
혈관이 풀리면서 자율신경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렵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발 그만해. 야, 무서워. 이제 자율신경들이 척추 주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했죠. 내가 이제 뭐 자세가 안 바르다, 혹은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근육이 뭉쳤다. 근육들이 꽉 뭉치게 되면요, 환자분들은 신경하고 근육은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신경이 근육을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근육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근육을 막 따라서 주행을 해요. 이 신경이 주행하는 가운데 내가 몸이 뭐 경직되거나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근육이 응축이 되면요, 그 압박이 생기겠죠. 근데 미세한 압박일지라도 이 자율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바사놀보름은 아주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미세한 압박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고, 또 근육에 문제가 없을 때는 수액 공급을 막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들을 막 투약을 해서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해서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또는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신경 치료는요, 이 주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이제 자율신경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수액 치료를 병행해도 도움이 되고요, 또 수액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면 이 자율신경 주사를 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어떤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 경추 부분, 목 부분에 경직이 됐을 때, 목 부분에서 분지하는 거는 얼굴로 가는 자율신경, 주로 여기 목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목에 보면 성상신경절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신경절이 있어요. 그 신경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진단 기준 중에 눈앞이 번쩍거린다,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편두통 진단 기준에 이런 증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통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런 부차적인 증상들은 자율신경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통, 안구건조증, 눈의 이물감, 어지럼증, 이명, 이런 증상들이 경추 부위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편두통 치료를 했는데 나 눈이 맑아졌어요. 난 안구건조증 때문에 인공눈물 없이 살 수가 없는 환자였는데 두통 치료를 했는데 안구건조증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중이 안 된다, 수면장애, 구강건조증 같은 경우도 자율신경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추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 코 점막으로 가는 자율신경도 경추 부위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염이 심한 분인데 자율신경 치료를 받고 비염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장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간혹 편두통 치료를 했는데 나는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눈이 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내 머리에 있는 송과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송과체에서 빛 자극을 받아들일 때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요, 어둠이 있을 때, 빛 자극이 없어졌을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서 내가 잠을 자고 못 자고를 만들어내는 사이클 조절을 하게 돼요. 근데 눈에서 송과체로 다이렉트하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상신경절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곳을 거쳐서 송과체로 신경이 이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추 통증이 있는 환자 혹은 편두통이 있는 환자에서 이 연결고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이 연결고리를 개선해주면 기능이 개선되면서 나 잠을 잘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불면증 치료를 자율신경 치료 갖고 합니다. 틀린 말인데, 불면증 환자가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부 흉추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됐을 때는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심장, 폐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답답해요, 숨이 가빠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는 천식이 있는 환자들, 상부 흉추 치료했을 때 천식이 치료된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천식으로 인한 답답한 증상들이 자율신경 치료로 개선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또 천식 흡입제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감기 후유증으로 만성기침이 너무 심할 때 상부 흉추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만성기침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 흉추랑 하부 흉추 이런 쪽은 이제 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염, 위장장애, 알러지 반응이 심하다, 혹은 극심한 피로감이 있다. 이런 거는 중부 흉추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 중부 흉추를 치료했을 때 좋아지는 환자들도 자주 경험합니다. 또 소장 대장의 증상, 과민성 장증후군, 나는 소화가 안 돼요, 설사를 많이 해요, 변비가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하부 흉추, 중부 흉추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부 흉추랑 상부 요추는 여성 생식계 비뇨기계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통 너무 심하다, 또 이상하게 나는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또 과민성 방광이 있어서 난 소변을 잘 못 참는다, 이런 것도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어서 자율신경을 치료했을 때 좋아지는 환자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놓고 보면 진짜 많은 증상들이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 번쯤은 내 증상이 자율신경 때문은 아닌가 의심을 해보시고 자율신경 치료를 하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이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자율신경 증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런 치료들은 대부분 한 번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했을 때 치료 반응 패턴이 치료를 할 때마다 쭉쭉쭉쭉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편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좋아지고요. 환자에 따라서 3번만 치료해도 확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20번, 30번을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차가 좀 심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저는 한 6번에서 10번 정도는 치료를 받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너무 심한데 환자분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금 어느 순간 안 좋아져도 실망하지 말고 좀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자에서 어떻게 치료했을 때 좋아졌다, 이게 더 와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은 하나하나 준비해서 좀 잘 치료된 케이스들이 있으면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